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시작할게. 이건 사회 분야의 글이야. 그러면 사회 분야의 글이 뭔지, 사회 분야의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갈게. 132쪽 가자. 자, 사회 분야의 글. 자, 일단 사회 분야의 글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영향을 분석한 글이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그리고 원인, 영향이 뭔지 분석하는 글. 문화 분야에는, 문화는 우리가 문화가 뭐야? 의식주, 풍습, 종교, 제도 이런 게 문화지, 그지? 그러니까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의 특성과 배경을 분석한 글이야. 이런 글의 특징은 여러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욕구나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역사적 인물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읽으면 효과는 일단 뭐 인식의 폭을 넓히지. 쉽게 말하면 뭐야? 지식이 다양해진다는 소리지, 그지?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읽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해. 자, 특성을 이해해야겠지.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욕구나 신념을 어떻게 해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인물과 특정 사건을 다루는 글도 마찬가지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잘 생각해 봐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사회 문화 분야에 글 읽기 해가지고 예시가 하나 나와 있어. 전하께서 정학을 지키고 사두를 배척하시며 내거리에 비를 세워 양리가 침범하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행위이다. 나는 글을 새겨. 이게 뭐니? 촉합이 세운 걸 얘기하겠지, 그지? 글을 새겨 만년토록 온 나라의 백성에게 경배하였으니 누구인들 아주 흠량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인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촉합이에 세워놓은 게, 이 글은 어떻게 해요? 촉합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자, 밑에 보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 이거는 고종 때, 자, 고종 때 척가비에 대해 칭송하는 글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보면 당시 서구 열강으로부터 잇따른 침략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글에 나타난 민족 자존 의식은 적절한 현실 인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어, 그지? 그러나 자, 이러한 인식은 서양을 침략적 대상으로만 규정한 거야. 그래서 세국 정책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읽자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는 얼만데 나는 그게 평균에 못 미쳐. 우리 반 성적의 평균은 얼만데 나는 평균보다 잘해. 평균보다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지, 그지? 근데 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야. 한번 볼게. 자, 내용부터 보고 나중에 핵심 정리 볼게. 자, 내용을 보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 평균만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야. 판단하는 시대가 가고 있다. 그러면 평균 외에 다양한 걸 봐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 그걸 살펴봐야겠지, 그지? 자,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뭡니까? 평균이야, 그지? 그러면 통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균을 먼저 얘기했고요. 우리
주어진 값의 이게 대표하는 값. 이게 평균이 뭐가? 이게 대표값이야. 평균이 보통 어떤 통계 수치의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 이 평균이 뭐야? 여기에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지, 그지? 한 집단을 평가할 때, 자, 이때도 쓰고요.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의 유용성이지, 그지? 평균의 유용성 첫 번째가, 자,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평균이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나,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 우리 독서 지문, 사실은 여기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가 사실은 얘들 모의고사에 푸는 독서보다 훨씬 쉽지, 그지? 되게 쉬워,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 이런 거 읽을 때, 비문학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접속어 잘 봐야 되지, 그지?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변수들을 먼저 살펴보라는 소리야. 다양한 변수들을 먼저 살펴봐야지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만일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자, 나아가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다양한 변수, 평균을 대표값으로 그냥 무턱대고 다양한 변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버리면 잘못 이해할 수 있대. 이런 거 있잖아.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을 평균을 해보니까 1억이더라. 우와, 1억이나 벌어? 근데 거기에는 2천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럼 평균을 냈을 때 1억이다 그러니까 모든 야구 선수가 1억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지, 그지? 그리고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결정 내린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거. 우리나라에 여행할 때 뒤에 나오는 예시로 한국이란 나라는 평균 내보니까 12.5도더라. 그러면 한국 여행 간다 그러면 12.5도 그러면 그럼 가벼운 옷 이렇게 좀 챙겨가면 되겠네. 이렇게 한겨울에 왔다가는 얼어 죽지, 그지?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뭐야 이거? 예시가 사용되었다 그러지. 예시.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개수대는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수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게 만든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이야기다. 이 사람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이게 포세이돈의 아들이래. 프로크루스테스는 통행인들을 침대에 누인 후 키가 작으면 발을 잡아 뽑고 키가 크면 발을 잘랐다고 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예지. 평균을 대표값으로 여러 가지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거.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변수, 양상을 검토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잘못된 부정적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 오해하지 마.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대표값을 사용할 때는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검토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와보면 본론 들어갑니다. 이거 글의 종류가 뭐냐면 논술문이야. 주장하는 글이야.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와 있겠지, 그지? 본론 들어가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되겠지, 그지? 이게 소제목이고요. 이 소제목을 딱 줘가지고 소제목이고 여기가 핵심 내용이 딱 들어가 있네. 딱 보면 요 얘기를 하겠구나.
자, 오해가 이제 나오겠구나. 자,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가 벌써 소론에서 얘기했지. 뭘 할까요? 다양성을 검토하라고 아까 제 위에 부분에서 얘기했지, 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고. 다음 그래프를 보면 대칭 분포에서는 여기 요 밑에 자, 요 그래프하고 같이 봐봐. 대칭 분포지. 대칭 분포에서는 뭐니? 평균값 그리고 자,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해요. 일치, 거의 유사. 이때는 평균을 사용했을 때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같아. 그래서 평균값은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그 단위로 나눈 거지. 그게 평균값이고 최빈수는 최고로 많이 사용된 숫자가 최빈수고 중앙값은 그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자 뭔가를 통계를 냈더니만 옆에 빈 곳에 한번 적어볼게. 1, 1, 1 자, 1, 1 뭔가 평균을 냈더니만 1, 1, 2 3, 4 아이고 지우고 다시 1 자, 어떤 걸 숫자를 조사를 했더니만 1, 2, 3 점점 찍자 4, 1, 9, 1, 8 이렇게 나왔대. 몇 개를 조사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조사했더니만 그러니까 합계가 어떻게 해요? 합이 30이야. 그러면 이거 평균 내면 9개니까 평균 내면 3.3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게 뭐야? 평균값이야. 이게 평균값이고 그리고 최빈수 제일 많이 나온 거 봐봐.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1이지, 그지? 최빈수는 1이고 자, 요걸 순서대로 세워보자. 1, 1, 1, 1, 2, 3, 4, 8, 9지. 그러면 중앙값이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이 뭐야?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이 여기 2네, 그지? 중앙값은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2지, 그지? 개념이 알겠지? 평균값, 최빈수, 그리고 중앙값의 개념이 알겠지? 여기는 봐. 이렇게 나오면 중앙값하고, 자, 평균값하고 여기는 평균값이 이 수치고, 그 다음에 최빈수가 이 수치고, 중앙값이 이 수치지, 그지? 그러면 이걸 평균값을 갖다가 중앙값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최빈수로 사용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럴 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대칭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같기 때문에 평균값을 사용하나 평균값을 사용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에 말해 오른쪽 꼬리 분포,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오른쪽 꼬리 분포 그래프야. 자, 에서는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의 차이가 났지, 그치? 여기가 평균값이 되고, 여기가 중앙값이 되고, 여기가 최빈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 평균값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이 평균값은 평균값이 얼마야?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만약 이게 등급이라 그러면 선생님 금방 한 게 등급이라 그러면 자 평균이 3.3등급이야. 그러면 이 반에는 3.3등급이 가장 많구나 그랬는데 이 반에는 1등급이 가장 많았지, 그지? 그래서 평균값으로 만일 자 최빈수를 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중앙값에 이 반에는 가운데 있는 애가 2등급이었어. 이러면 이것도 맞지 않지, 그지? 그래서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빈도와 평균값은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자, 오른쪽 꼬리 분표는 소득 재산 등을 나타내는 자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거는 뭐야? 어디에서 소득과 재산을 자
여기는 이 자료는 소득가 재산을 나타내는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러한 자료에서 평균을 대폭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대칭 분표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 꼬리 분표는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갈게요. 포도주의식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자, 포도주의식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 자, 포도주의식 배경지식 옆에 있다. 자, 일관된 작업으로 노동 과정을 개편하여 생산성을 정대하는 것을 포도주의라고 부르게 되어, 우리 있잖아, 컨베이너 벨트 있잖아. 벨트에 쫙 벨트가 돌아가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나사 끼우는 사람 나사만 끼우고 이런 거 하는 걸 포도주의식, 자, 포도주의식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대야. 유용하게 사용되는 시기이고, 이때는 평균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하지만 현대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게 뭐야? 다양한 특성, 요것 때문에 평균이 안 먹히는 거지, 그지? 또 얘가 나왔어, 예시가. 자, 미국의 일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6명이라고 한다. 이 평균값에 맞춰 건축업자들이 3인 또는 4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짓는다. 하지만 평균 가족수에서 벗어나는 가족이 상당수에 달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3인, 4인 가족이 45%돼. 그럼 55%는 여기 속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1인이나 2인 가족도 35%나 되고 5인 이상 가족도 20%에 달한대. 이와 같은 사실은 평균을 참고할 때 뭐 하라고요?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전체를 살펴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핵심 포인트 보면 전체 자료를 자, 세밀하게 살펴라는 것은 앞에 뭐야?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라는 얘기지. 서론에 나오는, 그치? 자, 평균은요, 보통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근데 또 언제 사용돼?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유용해. 하지만 사회는 어떻게 변했니? 사회는 다변화되었어. 다변화되면서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야겠지. 그 첫 번째, 자, 자료의 범위를 보자는 거야. 자료에 뭘 보자? 범위를 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지, 그지? 겨울에는 10도에서 영하 10도에서 여름에는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자, 영교차가 아주 심한 나라다, 그지?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영교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뭐? 영교차가 높기 때문에, 그치? 그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 같은 경우, 하와이 열대지방이지, 그치? 월별 평균 기온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반팔 하나 있으면 뭐 사시사철 다 지낼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영교차가 거의 없지, 낮지, 그치?
만일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 연평균이 12.5도야 그래가지고 말만 들었다면 이 범위를 전체 범위를 안 보고 그냥 전 평균값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평균값으로만 잘못 판단했을 가지고 그래서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고 그래서 연평균 기온만으로 알 수 없는데 평균값으로 연평균 기온 이게 평균값이지 그지? 이게 평균값이지 그것만 갖고 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평균 기온을 알고 월별 기온차를 파악해야 자 월별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를 알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요? 평균값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게 뭐야? 요게 범위지 그지? 범위를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게 뭐 평균만으로 자료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야. 그 다음 가자. 그렇다면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 충분할까? 그러면 범위를 정해서 월별 평균 기온 봤어. 그거 충분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뭐야? 자문 자답이네. 그리고 이거 질문의 효과 뭐야? 질문의 효과 흥미 유발. 그지? 흥미 유발. 그지? 그리고 주의 환기. 이게 질문의 효과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아진다. 그 이유는 또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야.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교차 봤어. 그럼 뭐서 보라는 거야? 일교차다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는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의 자 해당 지역의 해당 기온의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모두 자 하루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이게 뭐야? 일교차지 그지? 일교차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 핵심 사항이지. 자료의 범위를 정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요게 핵심 문장이지 그지? 범위를 정해서 뭐 하자고?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다양한 요소를 자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피자. 자, 범위를 정했으면 우리가 3월에서 5월까지 범위를 정했어. 그러면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대요. 이를테면 자료를 크기에 따라 뭐 하자고?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해 보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해가 또 예시가 나왔네. 예시가 나와가지고 이제 야구 선수들 얘기 나오는 거야. 지금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보자. 야구 선수들 중에는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자 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도 있다.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의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를 연봉을 이해한다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염려가 있지 그지? 왜? 평균값과 최빈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아까 우리가 1등급 우리 앞에 우리 등급했을 때 1등급이 많았고 8부등급이 있으니까 등급이 어떻게 급한 등급이 3등급 쫙 떨어졌지. 전체 등급이 3등급을 떨어졌지 그지? 최빈수를 보여야 되는 거야. 3.3등급이다. 여기 앞에 여기에 이반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 그룹에 등급이 여기에 3.3등급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그룹에 1등급이 훨씬 많아 그지? 왜? 저 뒤에 8, 9등급이 있는 애가 전체 평균을 확 깎아먹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야구 선수도 연봉도 마찬가지야. 한 선수가요 한 명이 4억을 받고요. 간단하게 해볼게. 한 명이 4억을 받고 한 명이 4억을 받고 또
한 명이 4천만 원을 받아요. 4천을 받고 나머지 3명이 각각 2천만 원씩 받아. 각각 2천만 원씩 받으면 전체 얘 6천, 1억, 4억.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 연봉은 5억이고 그리고 평균 연봉은 평균 5명이니까 나누면 1억이지, 그지? 사실은 최빈수가 뭐야? 2천만 원이지, 그지?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1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와, 야구 선수 돈 많이 받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최빈수도 봐야 되는 거야. 가장 많이 있는 소속되는 그룹이 얼마냐? 그걸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요. 그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선수도 있다.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이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 연봉을 이해하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연봉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이렇게 범주를 나누라는 거야. 이렇게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이때 평균값 이외에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의 최빈수나 전체 선수들의 연봉 순서대로 배치하였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연봉의 중간값, 자, 최빈수하고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프를 그려 이해하자. 자, 범위 정했지. 범위 정하고 그 다음에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 정했지. 그리고 이제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데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래프를 활용하자는 거야. 따라서 복잡한 자료를 잘 요약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뭘 할 수 있다? 복잡한 자료를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프라는 거야. 즉, 그래프를 그려 자료 전체 분포를 보는 방법인데, 특히 처음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모양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대 그래프야. 막대 모양의 도형으로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리고 그래프는 언제 그린다고? 자료의 수가 많아지고 내용 파악이 복잡할 때 그래프를 그리면 요약 정리가 된다는 거지. 요약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자, 밑에 거는 옆에 거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뒤에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할게.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 어떨 때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한 자료에 쓰인 빈도를 높이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범주에 따라 일단 요 옆에 요거는 가로선은 범주에 따라 구분한 거고, 그리고 세로선 있지. 세로선 이거는 빈도에 따라서 그린 거야. 빈도는 뭘로? 빈도는 높이로 나타낸다. 빈도는 높이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자료의 좌우 치우침 등의 모양과 중앙값 등의 위치, 뭘 알 수 있다. 전체 자료의 좌우 치우침 알 수 있고, 그리고 중앙값의 위치, 어디가 중앙값이니 여기는 한 3200 이쪽이 중앙값이지, 그지? 그리고 표준 편차, 범위 등의 산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한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6,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요만큼이네. 조금이네. 그지? 조금이고 대부분 이만큼밖에 이렇게 되네.
그지? 자,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론. 통계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숫자에 대한 무지 또는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낸다. 잘못 이해해서 통계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올바른 판단은 뭘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 장난이 될 수 있다. 평균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야.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 근데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평균이 꼭 대표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오해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현대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가 있다고요.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더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런 사회에서 평균 갖고만 얘기할 수 없지. 그래서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평균값을 이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균값을 다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평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현대사회는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점점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 다변화되는 모든 양상을 고려하자. 그래서 전체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를 하자.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앞에 우리 있잖아. 136쪽의 밑에 부분 좀 갈게. 자,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은,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일단 각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인 빈도는 뭘로? 높이로 나타내고, 세로는 범주고, 그지? 히스토그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요, 좌우 치우침 등의 모양과, 그리고 중앙값의 위치야,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범위 등의 산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판단 가능하고,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복잡한 자료가 요약 정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37쪽에 가보자. 137쪽 밑에 부분 보면 평균값을 이용할 때 필요한 태도. 현대사회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만큼 다변화된 사회다. 그래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평균값을 사용이 적절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 그러면 교과서 날개 좀 보자. 교과서 날개가 어디 있냐면 134쪽 가보자. 134쪽 가면, 교과서 날개, 일상생활에서 평균값을 사용하여 결정 내린 적이 있는지 그건 각자 생각해봐. 주로 우리 반 국어 평균이 얼만데요? 이때 많이 사용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대칭 분포와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보자. 대칭 분포는요, 이게 일치했지, 그지? 최빈수, 중앙값, 그리고 평균값 일치해가지고 평균값 갖고 사용을 해도,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이게 무리가 없어. 그지? 근데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차이가 있지. 그래서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사용하면,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지. 그 다음에 가면, 어디를 갔냐면, 135쪽에는 없네. 그리고 136쪽에 가자. 136쪽 가면,
평균값만으로 자료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자, 평균값은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그래서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균값이 같더라도 자료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평균값만으로 자료를 판단하면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평균값 이꼴 대표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137쪽 가자. 자, 히스토그램으로 자료를 요약 정리할 때 좋은 점 아까도 했지. 자료 전체의 좌우 치우침, 모양, 그리고 중앙값 등의 위치, 표준 편차, 범위 등의 산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눈에 요거지. 쉽게 말하면 한눈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옆에 138쪽 가자. 자, 독서 역량 기르기 펼치기. 자, 1번 보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가와 나의 차이점. 자, 평균값 이꼴 대표값일 때 가는 괜찮지, 그지? 가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다 같으니까,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실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적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수가 다 달라.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한다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큰 거야. 그래서 자, 대칭 분포에서는 괜찮지만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평균값 이꼴 대표값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료에 뭘 정해야 된다. 범위를 정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같은 값의 크기에 따라서 범주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또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여 자료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자 그리고 평균값 이외에 최빈수,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을 살펴봐야 되고 복잡한 자료를 히스토그램,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나타내어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한 읽어볼게. 1920년대 중국의 내전 중에 병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던 한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자, 장수는 참모에게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1.4m래. 자기네들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m야. 그래서 야 행군 가능하다. 이렇게 바본가 봐, 그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대. 그런데 이 강은 가운데를 비롯해 여러 군데의 수심이 병사들의 평균 키보다 깊어가지고 이로 인해 물에 빠져 죽는 병사가 생겨났대. 이 장군 바본가 봐, 그지? 원래 좀 강이 어떻게 해요? 강변에는 좀 얕고 깊은 수심이 점점점 갈수록 깊어지잖아, 그지? 그리고 또 푹 빠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지? 이 장군의 잘못이 뭐야? 평균만으로 생각했지, 그지? 그래서 획일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과 요소를 살펴보지 못했어.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린 거야.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현상. 자,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현상이 뭐야?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다양한 변수 그리고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 말은 자, 현대사회는 다 변화되는 사회이다. 그래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 하는 거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분에 담겨 있는 필자의 생각. 자,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아니라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단 보자. 자, 다음에 드러나는 사회 현상과 그것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했는데, 근로자 평균 소득 320만 원, 중위 소득 241만 원과 큰 차이. 평균 소득이요 329만 원이고 중위권 소득이 241만 원이래. 자, 임금 근로자의 2015년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이야. 중위소득이 241만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임금 근로자의 약 1,500만 개 일자리 월 평균 소득이 329만 원으로 중위소득이 241만 원보다 88만 높았대. 평균 소득은 근로자의 총 소득을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인 반면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야. 중위소득의 50% 이상부터 150% 미만인 120만 5천 원에서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미만에서 361만 5천 원까지 임금 받는 근로자가 전체 56.4%를 차지했으며 120만 5천 원 이하는 13.4%였다 해가지고, 자, 평균 소득으로 근로자 전체 소득을 파악하면 안 되는 이유. 평균 소득은 연봉 높은 사람이 많지, 그지? 연봉 높은 사람이 많으니까 연봉 낮은 사람은 갖고 그 소득 격차가 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균 소득은 연봉이 높은 사람과 연봉이 낮은 사람 소득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전체 소득을 왜곡할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다 많이 받는가 보다. 근데 아니지. 그리고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점. 이게 뭘 얘기할까? 이게 시사하는 사회 현상. 이게 뭘까? 자, 중위 소득에 비해 평균 소득이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소득이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제일 많이 인걸 받는 거는 241만 원이야. 근데 평균이 329만 원이라는 것은 뭐야?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엄청 적게 받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 양극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양극화 현상은요, 뭐 교육과 정보 기여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그지?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지, 그지? 결과는 뭐야?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고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 소득으로 대표값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야 평균 329만 원 받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중위 가장 많이 있는 데는 241만 원이야. 그러면 그게 더 평균 소득보다 241만 원 이 사람 받는 사람이 더 적다.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양극화가 심하다는 소리지. 그 다음 거는 통계의 미학. 이거는 자, 읽어보세요. 통계의 미학은 옆에 거는 읽어보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핵심 정리를 갈게. 핵심 정리는 우리 앞에 보면 있었지. 133쪽으로 가자. 자, 133쪽으로 갈게요. 자, 이거 논설문이지. 논설문. 자, 평균이고요. 논정적이고 설명적이고. 그리고 해제는 읽어보세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 그지? 왜? 다양한 변수와 양상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하고 범주를 정하고 나왔지, 그지? 그리고 자, 이 글은요, 구체적인 사례, 표, 그래프 등을 근거로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자, 사례 제시했지. 다양한 요거는 사례와 표 이런 것들은 표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시각적 자료를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리고 뭐 하니? 또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여기에 묻고 답하는 형식,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켰고, 그리고 인과관계라든지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자,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까 앞에 부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평균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자, 자료의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자, 우리나라 예시가 뭐 있니? 우리나라 연교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기온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월별 평균 기온, 월별 기온 차이, 하루에 일교차 있지? 일교차, 연교차, 일교차 이런 거 다 세분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범위를 정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값의 범주를 구분하여 자료를 살펴야 하는 경우 평균값과 최빈수, 중앙값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범주별로 반복되는 해수나 값 등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자, 범주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자료 값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를 구분하고 범주별로 또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고 그래서 평균값 위에 최빈수, 중앙값, 대표값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 자, 그래프를 왜 그려? 자료가 복잡하면 내용 파악이 어렵지, 그지? 그래서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약 정리 되겠지. 그리고 자료 분포를 전체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소단은 문제 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 문제도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